자, 교재 188쪽에 보세요. 자, 3절에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자, 대지 안전 등 1번에 줄칩니다.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줄치시고. 단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방습이 필요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낮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여기가 도로면이고 여기 대지면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대지면이 도로면보다 낮죠. 이걸 이제 저대지다 이렇게. 비가 오면 여기에 침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도로면보다 낮은 이 대지는 건축 허가 받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 건축 허가 받으려면은 자, 이 대지면을 올려야 되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쪽 경사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럴 때는 관계 없어요. 자, 그래서 도로면보다 낮은 저대지일 때는 자,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보시면은 송계 우리가 있는 토지. 송계라는 것은 무너져 내림이란 뜻이죠. 무너져 내릴 우리가 있는 토지에 자, 대지를 조성할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옹백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성토, 절토 부분의 경사도가 1.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백을 설치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경사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건물이 들어갈 대지로 쓰겠다. 여기 경사면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경사면 높이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1m 이상이 돼야 돼요. 1m 안 되면은 굳이 옹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의 경사도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경사도가 지금은 이렇게보다 더 가파르죠. 그럴 때는 옹백을 해야 됩니다.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고, 자, 여기에 높이가 1m 이상일 때는 옹백을 해라 뜻이에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자, 요것도 1m 이상인데 이건 옹백 안 해요. 여기 완만하지요. 완만한 여기는 경사도가 1대 1.5보다 더 완만하죠. 이럴 때는 여기는 옹백한다 안 한다? 이는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경사면이 아주 급할 때 옹백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옹백을 하는데 두 번째 기준 보시면은 자, 옹백 높이가 2m 초가 될 경우에 신고해야 되죠. 우리 공작물 중에 이옹담 있죠. 그래서 2m 넘으면 신고해라 이 뜻이죠. 옹백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를 해야 되고, 옹백 외벽면에는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라는 말에 동그라미 주의하시고, 외의 구조물은 자, 돌출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옹벽면에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은 튀어나와도 돼요. 그러나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외에는 튀어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리고 옹벽에는 자,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돼요. 자, 그렇게 설치한다 옹벽은. 이번에 대지 안의 조경. 대지 안의 조경은 자,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 나무를 심어서 건축 환경을 자, 쾌적하기 위해서 나무 심으라는 뜻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줄칩니다.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 그렇게 줄치시고,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자, 일정한 기준에 따른 조경을 하는데, 이번에 예외 다음의 건축물은 조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녹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적용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천지가 나무 다 심어져 있죠. 그런데 뭐 또 적용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밑줄 쳐야 돼요.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적용을 안 합니다. 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짜리면 평수로 몇 평? 한 1,500평쯤 되죠. 그 1,500평 미만 대지에 들어간 공장, 큰 공장이다, 작은 공장이다? 작은 공장이죠. 예, 이런 작은 공장.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짜리 공장도 작은 공장이죠. 이건 적용 안 한다. 산업단지의 공장은 큰 공장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산업단지 자체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안에는 공장 자체는 적용 안 합니다.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3번에 연면의 많은 대지 또 건축물 용도 특성상 적용 조치가 하기 곤란한 거나 적용 등 조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지의 염분이 많다. 속이 많으면 남 살 수가 없죠. 그런 건 안 해야 된다. 그 다음 4번째 축사 안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가설 건축물, 임시 건축물이죠. 적용 안 한다. 6번째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자,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조그만한 물류시설이에요. 이건 적용을 하지 않는데 갈로하는 줄치입니다. 주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해놨죠. 주거상업지역에서는 무조건 적용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7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안에 건축물은 적용 안 합니다. 주변이 다 적용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관로 안에 밑줄 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해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일 때는 적용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밑줄 쳤고 6번, 7번 관로 안에 밑줄 쳤죠. 거기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답으로 나와요. 답으로. 예. 그러니까 1번 같은 것도 시험에 냈다 표시되어 있죠. 1번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잖아. 그걸 꼭 틀리게 내는 거는 2번과 6번, 7번에 갈로 안에 있는 내용 있죠. 그걸 틀리게 된다. 그거 주의하면 돼요. 8번은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공개공지 등 확보. 자, 공개공지라는 것은 휴식 공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설치되는 휴식 공간입니다. 그래서 설치 지역 보시면 다음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자, 아래의 건축물들을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그게 1번에 일반 주거지역, 자, 준주거지역 불치시고 자, 전용 주거지역은 된다는 뜻입니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전용 주거지역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줄치고 상업지역은 다 설치해야 돼요.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 줄치고 중공업지역만 설치하는데 자, 그럼 여기에는 주의될 게 뭐냐? 1번에 일반 주거, 준주거지역에 설치하니까 전용 주거지역에 설치하지 않죠. 3번에 공업지역은 어디만 설치합니까? 그 두 가지 꼭 물어봐요. 그 두 가지 주의합니다. 자, 이번에 설치 대상 건축물. 위에 설치 지역에 모든 건축물이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이에요. 1번에 문화집회시설 자, 설치해야 되고 종교시설 설치해야 되고 판매시설 설치하는데 갈로 안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어떻다? 거기에 밑줄. 농산물 유통시설은 농수산물이 모이는 거죠. 자, 울산광역시에 농산물 유통시설이 있죠. 거기에는 울산시에 소비될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오죠. 그게 먼저 딱 옵니다. 오면은 거기에서 도매상들이 분류 작업을 해서 각 점포로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뭐가 모인다? 농수산물이 모여요.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자, 운수시설 중 갈로 안에 줄칩니다. 여객용 시설만 설치합니다. 화물용 설치합니까?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거기에 업무시설 설치해야 되죠. 숙박시설 줄치고 숙박시설 설치해야 됩니다. 해당 용도로서는 반영자계가 5,000점 이상인 건축물인데 그 옆에다 씁니다. 위락시설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위락시설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인데 위락시설에는 공개공유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설치 대상 건축물에 시험 놓으면 뭐 묻느냐? 방금 밑줄 친 거 있죠? 또 다 쳤습니까? 일일이 다 귀찮게 다 정리를 해준대.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 탁 대놨고 다 치고 있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예. 자, 농산물 유통시설 물어봅니다. 여객용 시설 있죠? 물어봐요. 자, 위락시설 있죠? 숙박시설, 위락시설 물어봅니다. 그거 딱 주의해 보면 있습니다. 예. 자, 양가로 3번의 설치 기준 줄칩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대지면 약 10% 설치해라 이 뜻이에요. 양가로 4번의 건축 기준 완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 자, 갈로 띄어놓으시고, 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 높이지 않은 완화 제공하는데, 자, 박스아래 1번 줄칩니다. 당해 적의 용적률 1.2배 이하까지. 자, 두 번째 줄칩니다.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 1.2배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갈로 5번에 유지관리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양갈 8번에 활용까지는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자, 도로. 됐다. 자, 봅시다. 도로. 자, 건축법상 도로라는 뜻은 보행, 사람이 다니는 거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자, 도로, 또 앞으로 설치될 예정 도로까지 건축법상 도로를 봅니다. 그럼 이런 도로나 예정 도로가 관계 법령 등에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든지 또 건축허가 신고 시에 시도지사, 시장구청장 같은 사람이 위치를 지정, 공고하면은 도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보행, 사람이 다녀야 되죠. 자, 책에 썼어요. 반드시라고 썼어요. 자, 보행은 반드시 돼요. 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고속도로는 뭐 자동차 전용 도로는 도로도 아니다. 건축법상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차만 다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도로 인정이 되는데 예외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도 도로로서 자, 인정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너비가 3m 이상일 때는 자, 차량 통행이 곤란해도 도로가 됩니다.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외로 막다른 도로, 한쪽이 막힌 도로죠. 막다른 도로일 때는 4m가 안 되어도 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예정 도로도 뭐가 된다? 도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 주의해서 보시되, 자, 책의 원칙에 자, 거기에 줄칩니다. 보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다음의 도로 또는 예정 도로 줄쳤어요. 보행이란 말 밑에는 반드시라고 써놔야 되죠. 자, 예배도로. 그 박스에 보시면은 1번에
도로법, 사도법, 국토계획 및 교획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돼야 돼요. 고시의 동그라미. 2번 건축과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줄칩니다.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면 도로가 됩니다. 자, 예배도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한 도로,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자, 줄칩니다.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의 너비가 얼마 이상? 3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막다른 도로, 다음에 정하는 기준은 이상인 도로로서 막다른 도로는 한쪽이 막힌 거죠.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너비가 얼마? 2m 이상이면 도로가 되고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이상 35m 이상일 때는 6m 이상이 되면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런 기준은 시험에 구체적으로 안 묻습니다. 그냥 보시라 이 뜻이. 여기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건 뭐냐.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에 따라 너비 기준에 적합하면 막다른 도로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맞지요? 그 뻔한 걸 묻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막 문제 시험장에 가 앉아가지고 문제 보면 막 간이 들들들들들 떨리가 그냥.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왜 이런 도로를 배우느냐? 옆에 가시면 대지와 도로 관계라고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배웁니다. 자, 일본의 원칙에 줄칩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그래야 허가받을 수 있다. 예외 1번 배제 줄칩니다. 다음의 경우 2m 이상 접하지 아니해도 된다. 1번 줄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등 줄칩니다.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장이 없는 공지가 있을 때. 3번 농막을 건축할 경우 그렇게 줄치면 돼요. 강화 줄칩니다. 연면적합계 2,000, 공장일 때는 3,000점 이상 건축물까지 줄치고 갈로떼 넘으시고 의 대지는 줄칩니다. 너비 6m 이상 도로에 3m 이상 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도로를 비우는 이유는 접도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도 의무. 이 대지와 도로 관계는 흔히 전문용어로 접도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면은 자, 여기 이렇게 자,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돼요. 물론 이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도로가 들어갈 때는 도로폭이 조금 넓어져야 돼요. 6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길이도 많이 3m 이상 접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여기 허가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대지는 도로에 접했습니까? 자, 이걸 흔히 뭐라 부릅니까? 맹지라죠. 여기는 허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때 접해야 될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 자, 원칙과 예외에 해당하는 도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격증 따서 중개업을 하면은 대지를 중개 대상물로 올라오면은 대지 현장에 가봐야 되죠. 가면 뭐부터 봐야 돼요? 이 관계부터 1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아, 도로를 접하고 있는지. 이때 이 도로는 보행이 돼야 되죠. 고속도로 됩니까? 안 된다.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만일 곤란하겠다 싶으면 너비가 3m 이상이 돼요. 너비가 4m 이상 돼야 되는데 만일 저기 막혔다면 막다른 도로 기준 있죠. 예, 그 기준에 적합하면 도로가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예정도로가 되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맹지에서는 이 접도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내 주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예. 자, 첫째, 출입에 지장이 없었을 때. 자, 그리고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장 없는 뭐가 있을 때? 공지가 있을 때. 이 주변에 공원, 광장이 있으면 이렇게 출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농막을 건축할 때, 농막이라는 것은 농규 창고 같은 거죠. 그걸 건축할 때는 접하지 않아도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입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자, 이 대지 소유자 갑이다, 이게 을이고 이게 병이다 라면은, 자, 이 대지 일부 여기를 병대지에 도로로 쓴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출입하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부분을 평수가 한 10평 되는데, 자, 이걸 도로로 서기 위해서는, 자, 이걸 매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런 비었던 지역권 같은 거 설정하든지, 아니면 사용 승낙 받아야 되는데, 자, 매입은 사실상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 갑이다, 이거 한 10평, 평당 1천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자, 1억 줄 테니까 도로부지 10평 좀 팔아라 하면 팔겠어요? 팔 이유가 없죠. 예. 그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걸 꼭 사고 싶거든 엄청난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제가 만일 갑이다. 저는 이러면은 얼마 부르느냐. 100억 주려면 이야기하고, 100억 안 주려면 이야기하지 말아요. 예. 자, 그래 해야 말한다 안 한다? 말 안 하죠. 저 사람 100억 요구하더라. 예. 그럼 니한테 팔기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예. 자, 결국은 매입의 경우는 저도 못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권 설정 없죠, 이거는. 예. 지역권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물권편에 있죠. 지역권은 책 속의 제도입니다. 현실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지역권은 현실적으로 설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물건이 뭐다?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설정 안 하면 토지 소유자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뭐 합니까? 사용 승낙을 받아 쓰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그래서 병이 갑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도, 자, 그러면 갑이 사용해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병이 월 300만 원 사용료 줄게. 자, 그러니까 갑이 300만 원 10평 도로 부지로 좀 서도록 해주고 300만 원 사용료 준다니까 괜찮죠? 그래서 덜렁. 그럼 네 공증 해줄 수 있나? 그 공증도 해줄게. 자, 이렇게 해서 사용계약 체결하고 300만 원에 자, 씁니다. 자, 그러면은 병은 그 다음에 하는 절차가, 자, 여기에 이 부분을 도로로 위치로 지정 공급시켜 버립니다. 신청해 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때 뭐가 도로로 지정 공고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갑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사용승낙서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거기에 190쪽에 보시면 밑에 3번에 도로 지정 폐지 변경 찾았습니까? 원칙의 줄치입니다.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뭘 받아야 된다? 자, 갑이 사용승낙서 받았죠? 도로 지정 공고되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은 병은 건축 허가 받아서 이 부분에 건축물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건축 허가 받고 건물 다 짓는 데까지 6개월이 소요됐어요. 6개월 곱하기 300만 원 했으니까 1,800만 원 줬죠. 예. 건물 다 짓고 나면은 병은 더 이상 안 줍니다. 자, 갑이 돈 달라 하죠. 예. 이번 달 왜 상여 안 들어왔노? 그러면 병은 하는 이야기가 이 땅이 이제 내 땅이니까 등기나 넘기라. 네 받아먹을 만큼 다 받아먹지 않느냐. 뭘 더 줘? 못 주겠다. 갑이 열받죠. 그러면 갑이 이 도로로 지정 공고된 부분을 폐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양갈로 3번에 폐지 변경 줄칩니다.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라. 자, 이제 이해관계는 누구요? 병이잖아. 예. 병이 동의합니까? 안 하니까 허가권자는 병 동의 없이는 폐지가 안 되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 절차가 뭐냐? 자, 갑은 법원에다가 자, 이 도로 지정 공고된 것을 폐지 소송을 냅니다. 폐지 소송 내니까 판사가 갑을 부르는 거예요. 자, 갑을 부르면서 뭐라느냐? 이 도로라는 것은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재이기 때문에 당신 소유 토지에 설정되더라도 당신의 소유권은 제한되기 때문에 자, 함부로 없앨 수가 없다. 반드시 이해관계 병 동의 없이는 없앨 수가 없으니 이 재판은 기각 처리하겠습니다. 자, 재판에까지 젖버리죠. 열 더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여기 공정받아난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자, 사용료 청구 소송을 냅니다. 내니까 병은 기다린 듯이 내는 것이 있어요. 궁박이 뭐예요? 궁박. 쉬운 말로 합시다. 궁한처지. 그 이해가 되면 궁한처지라 바로 노는데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자꾸 나이라는 거예요. 궁박이 딴 건 궁한처지. 자, 이 도로 없으면 여기 건물 줄 수 없어요. 그게 궁한처지잖아. 궁한처지를 이용해서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너무 과대 책정돼 있다. 그래서 사용료 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면은 판사가 볼 때는 갑이 이쁜 사람입니까? 병이 이쁜 사람입니까? 병이 이쁜 사람입니다. 갑을 부릅니다. 나이 70대 노인을 불러서 40대인 판사가 뭔데 이렇게 많이 받아먹노? 응? 되게 훈계합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 얼굴에 떴습니까? 불그락불그락합니다. 거기서 한마디 해보면 판사가 정리를 불러요. 저 감시시키라고. 그 감옥 있죠? 구치소에 하루 그 감시대가 있어야 돼요. 말한다 못한다. 흥분하는 게 흥분. 그러면서 조정해 주죠. 판사가. 우리나라 최고 도로 사용료가 최고 금액이 5만 원입니다. 월. 1,800만 받았으니까 몇 개월치 받았습니다. 5만 나누기 1,800에 360개월 받았죠. 360개월. 몇십 년치 받았죠. 이제 이 땅 묵고요. 병끝 했잖아.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갑은 1년 안에 죽습니다. 화병의 도지가 죽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법이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뺏겨요, 땅을.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내 동생이고 내 언니고 내 가족이다. 어떻게 할래요? 자, 사용승낙 안 해줘도 원수지간 되고 사용승낙 내줘도 원수지간 되죠. 왜? 병은 자, 얘 건물지가 다른 사람 팔아버리죠. 다른 사람이 이제 시험짜리 한 푼도 안 내고 댕겨요. 어쨌든 둘 다 원수지간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 내주면 안 내준 대로 병이 삐껴가지고 우리 형제끼리 보지 맙시다. 내줬더니 딴 데 팔아먹으니까 내가 네 보지 말자 하고. 예. 이 도로에 대한 자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재판에도 참고인으로 몇 번 갔어요. 예. 결론 다 적습니다. 형제끼리, 가족끼리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이 있죠. 자, 동생이 또는 형이 요구하면 해줄게. 해주되
니는 여기에 이 땅을 제3자에게 팔 때는 이 도로가 자동 폐지된다 라는 동의서 써라. 그러면 적어도 가족 간에 등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론 내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건을 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가족 관계 안 깨지고 유지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 둘이 형제 관계고 가족 관계 깨집니까? 네가 평생 살아라 하면 되죠. 네 재산을 팔 때는 폐지됐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거예요. 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도로는 뭐로 본다? 공공재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 여기 맹지 소유자가 여기 노부부예요. 앞에 젊은 부부들이고. 오갈 데가 없으면, 저는 요 뒤로 오갔는데, 뒤에 이제 시설이 들어오니까 오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마당을 자꾸 밟고 다녀. 알겠습니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나이든 노인들이고, 어디 오갈 데 없으니까 자꾸 이거 밟고 다니는 거, 그냥 막 모른 척하고 묵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여행 갔다가 오니까 자기 집 마당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도시가스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르신, 아무래도 뭐 댕기는 거 우리가 말 안 했는데 여기에 너무 땅을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도시가스 이렇게 배관 묻고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동의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느냐, 뭐 이 통로지 니 땅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밟고 다니면 니가 아무 소리 안 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재판에 누가 있겠어요? 여기 있어. 노인이 있습니다. 판사가 뭐랬냐, 사실상 도로로 서는 걸 묵인했지 않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욕을 좀 듣더라도 여기에 못다리게 담장 세워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댕기는 거 있죠? 뭐 인정하면 무조건 도로 바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네가 와 그걸 걱정하는데? 네가 왜 이걸 걱정해? 그냥 막았고 내 땅 침범하지 말고 해야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왜 잘못했느냐? 이 뒤에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 시설을 자기들 통로를 가로막았죠. 이걸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통로를 확보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3자에게 지금 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재판은 노인네가 이겨버렸어요. 자, 그래서 내 땅에 누가 뭐 걸어 댕기고 이러면은 반드시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화병 생겨요. 자, 내려가서 이제 건축서는 여름 시험에, 최근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때 안 보면 돼요. 자, 넘어가서 건축물 구조 및 재료 찾았습니까? 여기에는 자, 요약집에 있는 내용들은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는 시험에 낼 때는 책이 없는 건 옵니다. 책이 없는 건 오니까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보지 마시고 나중 문제풀이 할 때 이거는 전날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문제풀이를 한번 보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교재에 197쪽에 하단에 보면 지하청이라고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그거는 몇 차례 나왔어요. 1번에 줄칩니다. 지하청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위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거?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자 여기 우리가 지표가 있으면은 자 이 층이 이렇게 지금 절반쯤은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닥이 지표 아래 가 있고 바닥에서 지표까지 평균 높이 자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가 H라면은 2분의 1 H 이상이면 이걸 뭐라 부른다? 지하층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은 층 높이의 절반이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해당 층을 뭐로 본다? 지하층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2번의 줄침입니다.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층수에 안 들어갑니다. 자, 3번은 뒤에도 나오니까 일단 그냥 읽고 합시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8번 건축물의 범죄 방해에 관한 것은 자, 그건 5, 6월달 기출문제 한번 풀면 되고 9번 기타에 관한 것은 안 보셔도 돼요. 자, 옆 페이지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 등에 관한 것도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되지. 지금 볼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개별 건축자. 자, 건축물 크기 제한으로서 1번 면적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하고 2번에 건축 면적, 외벽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 면적은 자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 이거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반듯한 이 면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벽 일부가 건축 면적에 들어가죠. 이렇게 산정이 원칙인데 모든 건물이 이게 생기 아니에요. 자, 하루 같으면 처마도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 다양하게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그 밑에 박스에 쭉 있죠. 이런 것은 여러분 시험에 거의 안 냅니다. 작년에 여기 하나 냈는데 뭘 냈느냐. 양갈비는 건축 면적 거기에 둘째 줄에 까만 점 보시면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로 이용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외벽 중에 내측 내력벽 중심선이다. 그럼 이 벽을 우리가 확대해 봅시다. 이렇게 확대하면은 여기에 단열재가 들어가죠. 이쪽이 외벽의 외측이고 이쪽이 내측이에요. 이 내측의 중심선 이 기준 산정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냈는데 또 내올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보시고 그 밑에 방갈로 일부부터 건축 면적 산정 방법이 다양한데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묻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되고 양갈로 3번에 가면 바닥 면적 찾았습니까?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자,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산정합니다. 자, 구획이라는 것은 첫째 건축물의 각 층별로 구획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층에서도 여러 개 구획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벽이나 기둥 등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같은 층에도 여러 개 벽, 기둥 등으로 구획된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자, 이렇죠. 자, 여기 벽이 있고 여기도 벽이 있고 자, 1층 2층 건축물입니다. 또 1층은 중간에 또 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이 벽 중심선, 중간에 벽 중심선 요렇게 반듯한 이거로 하나. 또 이 벽 중심선, 이 벽 중심선에서 반듯하게 이렇게 하나. 또 2층 구획이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자,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하나. 그래서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 면적과 다르게 건축물별로 전부 다 층별로 다 놓습니다. 층별로도 같은 층에도 여러 구역 때문에 여러 개 놓습니다. 여러 개, 한 건물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면적이 무슨 면적이다? 바닥 면적. 자, 그래서 바닥 면적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게 1번 보시면은 줄칩니다. 벽 기둥의 구역의 없는 건축물인 경우에 그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건물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 벽이나 기둥 구역이 없어요. 그럼 바닥 면적이 산정할 거냐? 이 지붕 끝에서 얼마 후퇴한다? 1m. 이쪽 끝에서도 1m 후퇴해서 자, 요거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 반듯한 이 면을 이 건축물의 뭐로 본다? 바닥 면적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산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건축물의 노대 등, 노대라는 것은 베란다를 말합니다. 자, 의 바닥은 난간 등 설치 여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자 줄칩니다.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입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 말이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건물에 여기에 노대, 베란다가 달려 있어요. 자, 그럼 베란다 이 부분에 바닥 있죠? 이 바닥, 이 부분의 바닥 면적을 이 해당 층 바닥 면적에 넣을 거냐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돌려서 자, 이렇게 위에서 봅시다. 자, 여기에 베란다가 있겠죠? 그럼 이 베란다 면적을 해당 층 바닥 면적에 얼마나 넣을 거냐 이 뜻이에요. 긴 면을 A면이라고 짧은 폭을 B라 하면은 A 곱하기 B 하면은 노대 면적이 나오죠. 자, 여기다 빼기 A 긴 면 A면에다 곱하기 1.5m 값을 자 곱해서 이 값에서 이걸 빼주면 알파 값이 나오겠죠. 이 알파 값을 해당 층 바닥 면적에 산입해라 뜻이에요. 그럼 A면을 10m라 하고 B면을 1.5m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A 곱하기 10, B 하면 15제곱미터 나오죠. 빼기 10m 넣으면 또 15제곱미터 나오죠. 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0. 그러면 노대폭이 1.5m까지는 바닥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옆에 쓰세요. 결론. 노대폭 1.5m 초과할 때입니다. 초과할 경우에 초과 부분의 면적이죠. 자, 초과 부분의 면적을 해당 층 바닥 면적의 산입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 결론이에요. 노대폭이 얼마 초과해야 됩니까? 1.5 초과할 때 산입된다. 초과 부분 면적이. 그래서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있죠? 오늘 집에 가서 심심할 때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베란다 폭. 1.5로 맞춰놨습니다. 아, 근데 우리 집은 1.5m 넘더라. 그 말은 자, 실 안에 전용 면적 있죠? 일부를 노대가 베란다가 묶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34평짜리다. 작아요, 실내가. 베란다 묶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요즘 짓는 아파트는 이 기준 다 맞춰놨어요. 1.5를. 예. 자, 그렇게, 그런 뜻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줄칩니다. 피로티나 그 밖의 유사한 구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에 전용될 경우와 공동주택 경우에서는 바닥 면적에서 어떻다? 제외한다.
자, 4번 줄칩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성강기 탑, 가로 떼놓으시고 계단탑 다락. 다락은 층고가 1.5m, 경사진 지붕 형태일 때는 1.8m 이하짜리. 그까지 줄치고 그 다음 말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끝으로 갑니다. 바닥 면적에서 어떻다? 제외합니다. 5번에 줄칩니다. 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시설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산정에 제외합니다. 그게도 줄쳤어요. 6번 이하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그까지만 딱 보시고 양갈로 4번에 연면적 찾았습니까?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자주 나옵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데 단 용적률을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라고 해놨죠. 자, 그 밑에 여백에다가 그걸 요래 써야 돼요. 그 말은 어떤 뜻인지를 알아요. 연면적이다라는 것은 자,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뭐라 부른다? 연면적. 이때 바닥 면적에 근본적으로 제외해야 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자, 피로티 부분은 의 바닥은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다락도 자 1.5m 이하짜리나 1.8m 이하짜리는 자 다락의 바닥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지요.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고. 자, 일반적으로 연면적 구할 때 이때 각 층에는 지하층이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층의 바닥은 포함해야 됩니다. 일반적 연면적을 구할 때 지하층 바닥이나 주차장층 바닥은 각 층 바닥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률 공식이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이죠. 곱하기 100입니다. 이때는 이 연면적에는 네 가지를 넣지 말아야 뜻이. 지하층 바닥 들어가면 안 되죠.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들어가면 안 되죠. 피난안전구역도 들어가면 안 되고 대피공간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이겁니다. 자,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입니다. 이 대지 정렬의 용적률이 300%.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자, 걸린 시설로 씁니다. 자, 각 층 바닥이 제곱미터가 1000제곱미터. 지상 1층 주차장으로 써요. 자, 역시 바닥이 1000제곱미터. 지상 2층은 상가로 씁니다. 바닥 1000제곱미터. 지상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쓰는데 역시 바닥이 자, 각층 1000제곱미터. 자,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의 정축 가능한 연면적은 얼마냐? 전주의 프린트에도 이런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앞에 저 선한 걸 잘 활용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풀 때는 최대 연면적부터 구해야 됩니다. 이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
최대 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죠. 자, 그럼 대지 면적이 2000이죠. 용적률 몇 프로? 300%는 3을 곱해라 뜻이죠. 자, 그래서 최대 면적은 6000제곱미터. 자, 설치된 연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자, 설치된 연면적일 때는, 자, 구할 때는 지하층 부분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층, 그 다음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런 부분은 설치된 연면적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하층은 넣으면 안 되죠. 주차장 넣으면 안 되고 상가 넣어야 되죠. 4개 층이 각 층 바닥 면적이 4,000이니까 4개 층이니까 얼마? 4,000. 최대 설치할 수 6,000에서 4,000 빼니까 정축 가능한 몇 천? 2,000제곱미터가 정축 가능한 면적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높이 산정을 합니다. 높이 산정. 건축물 높이는 1번 줄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당의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입니다. 자, 상단이란 말은 옥상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지표에서 옥상 바닥까지 높이를 건축물 높이로 산정한다. 자, 그리고 갈로 아래 건축물 1층 전체에 피로티, 갈로 때름시고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줄칩니다. 피로티 층고를 제외한 높이. 그래서 1층이 피로티일 때는 그 부분이 높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뜻이죠. 자, 건물이 이래 생겼다. 여기 1층에 피로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건축 높이를 피로티 부분 빼냈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높이를 건축 높이로 산정해라. 이 부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자, 방갈로 2번. 자, 2번은 5, 6달 위에 보시고 3번, 4번은 볼 거 없습니다. 양갈로 2번, 3번, 자, 4번은 5, 6달 위에 보세요. 청수로 가서 1번 줄칩니다. 청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높이 4m를 한 층으로 계산합니다. 또 줄칩니다. 청수가 서로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청수를 건축물 청수로 산정하고 지하층 건축물 청수에 어떻다? 제의하죠. 자, 그렇게 하시고 방갈로 2번은 5, 6달 위에 보세요. 자, 대지분할 제한 등에 가서 1번 대제한의 공지는 문제 풀이 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규모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는데 이게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이죠. 주거지역은 60, 상업은 150, 공업은 150, 녹지 200, 기타 지역 60입니다. 자, 이 기준이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돼요. 자, 여기 주거지역입니다. 100제곱미터짜리 대지. 자, 이거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할하면 이거 60이고 40이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둘 다 60이 돼요. 자, 이렇게 분할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 기준 옆에 쓰세요. 그 기준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60, 150 있죠. 그 기준 이상이 되어야 뭘 해준다? 허가를 해줍니다. 이 기준 미만이 되면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못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3번, 4번은 뭐 보실 거 없고 높이 제한은 잠시 쉬었다 합시다.